자네 어디 지역 출신인가? 그녀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 한도윤은 앞에 선 비서를 보고는 순간 얼어붙었죠. 눈, 코, 입 그리고 사소한 습관까지. 하지만 그건 단순한 닮은 꼴이 아니었고 그 궁금증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그녀였습니다. 둘의 인연이 어떤 기적이 되는지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고 둘 사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입니다. 해우그룹 창립 40주년을 앞둔 지금 68세의 나이로도 여전히 이 거대한 기업의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죠. 강남 테헤란로 47층 회장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세 번째 암살 위협을 받은 후로 모든 것이 예민해졌거든요. 비서실장 김 과장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 채용된 수행비서 강서연 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키 165cm 정도, 단정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죠.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그런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력서 좀 보겠네. 서류를 넘겨보니 평범한 경력뿐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중견기업 비서직 5년, 보안업체 근무 3년.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지. 그녀가 천천히 마스크 끈을 풀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 미간 사이에 얕은 주름선, 말할 때 살짝 내려가는 왼쪽 눈꼬리. 30년 전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어요. 어디서 본 적이 있나?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얼굴을, 이 눈빛을.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에 사라졌거든요. 앉으세요. 서연이 의자에 앉으면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아내도 똑같은 습관이 있었거든요.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강서연 씨는 특수 경호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외국어도 유창하십니다. 무엇보다 신원조회가 깨끗해서 나는 서연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은주가 임신 8개월의 배를 안고 병원에서 나온 날. 그리고 며칠 후 갑자기 사라진 그 밤. 회장님? 김 과장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언제부터 근무 가능한가?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서연의 대답이었어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김 과장, 업무 인수인계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서연이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 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내 머릿속은 30년 전 그 밤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은주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아이는 잘 키울게요. 혹시, 정말 혹시,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얼굴과 비교해 봤죠. 똑같았어요. 아니,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한 희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혹시 내 딸이,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이상한 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강서연이 수행비서로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정말 완벽했어요. 오전 7시 정각에 회장실에 도착해서 하루 일정을 브리핑하고 모든 미팅에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놨죠. 외부 인사와의 만남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경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강 비서,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네요. 상무 박진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임원 회의가 끝난 후였죠. 오늘 중국 바이어와의 미팅에서 통역까지 완벽하게 해주시고 정말 어디서 이런 인재를 구하셨어요? 전무 이성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회장님 안목이 역시 대단하세요.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고 나와 서연만 남았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펜을 잡는 손가락의 각도,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 집중할 때 살짝 내미는 혀끝까지 모든 것이 은주와 똑같았거든요. 서연 씨, 네, 회장님. 오늘 수고했네. 커피 한 잔 하지. 나는 직접 커피 머신으로 가서 2잔을 내렸어요. 평소라면 비서가 하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여기 앉으세요. 서연이 소파에 앉자 나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커피 향이 회장실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서연 씨는 어디 출신인가? 서울입니다. 가족은?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커피잔을 들려던 손이 공중에서 멈춘 거죠.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질문은, 아, 미안하네.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신가? 서연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손가락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살짝 만지작거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릅니다. 모른다고?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태어나자마자요. 생후 3개월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31년 전. 계산이 맞았습니다. 은주가 사라진 게 30년 전이었으니까요. 어느 고아원인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사랑의 집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출생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누군가 문 앞에 두고 갔다고만 했어요.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 원장 선생님이요. 강서연. 강할강의 서쪽 서, 연꽃 연이라고 하셨어요. 내 기억 속에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 이름을 서연이라고 지을까 해요. 서쪽에서 피는 연꽃처럼 고결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 얼굴이 창백해졌나 봅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회장님, 물 좀 드릴까요? 됐어. 그냥.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네. 하지만 아직 오후 일정이. 취소해요. 내일로 미루고.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녀와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서연이 나간 후 나는 책상에 머리를 파묻었어요. 30년 전 그날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은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났어요. 아이는 좋은 곳에 보낼게요. 당신이 찾지 못할 곳으로.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고아원에 맡긴 건 아닐까? 핸드폰을 꺼내 검색해봤어요. 수원 사랑의 집 고아원. 정말로 10년 전에 문을 닫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서연이 내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회장실의 조명만이 외로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서랍에서 은주의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그리고 오늘 서연의 모습과 비교해 봤습니다. 닮은 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서연이 나타난 게 우연일까? 아니면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아원 출신, 생후 3개월, 수원 사랑의 집. 모든 게 너무 일치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해서 인사팀 차장 정민호를 불렀어요. 정 차장,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네, 회장님. 말씀하세요. 강서연 비서 인사기록 좀 가져다 줄 수 있나? 아주 자세한 것으로. 정 차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회장님, 그런데 개인정보 조회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내부 보안 점검이야. 수행비서는 특별관리 대상 아닌가? 아, 네. 알겠습니다. 30분 후 정 차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출생신고가 생후 4개월 만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은 한 달 내에 하잖아요. 내 손이 떨렸어요. 언제 태어났나? 1994년 3월 15일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확히 31년 전 은주가 아이를 낳기로 예정되어 있던 날이었거든요. 고마워요. 밖에서 기다려줘요. 정 차장이 나간 후 나는 파일을 열어봤어요. 서연의 모든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출생지 미상, 발견 장소 수원시 사랑의 집 고아원, 특이사항 우측 귀 뒤 초승달 모양점, 초승달 모양점. 갑자기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은주가 임신했을 때 초음파 사진을 보며 한 말이었죠. 여보, 아기 귀 뒤에 점이 있네요. 의사 선생님이 초승달 모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은주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아기만의 특별한 표시네요. 파일이 내 손에서 떨어졌어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서연은 내 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은주는 떠난 걸까? 정말 혼자 결정한 걸까? 나는 집무실 금고를 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은주가 남긴 마지막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죠. 손이 떨려서 자물쇠를 열기가 힘들었어요. 마침내 상자가 열리자 오래된 편지 몇 장과 작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던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은주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도윤아, 미안해요.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중간 부분에서 멈췄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막았어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떠납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속 있으면 당신의 미래가 망가진다고. 회사 승계에 지장이 생긴다고. 아버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30년 전 아버지는 분명히 은주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집 딸이라고 업신여겼죠.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돈을 주시더라고요. 아이와 함께 멀리 가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나는 거절했지만 협박이 시작됐어요. 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아이만은 안전한 곳에 맡기고 혼자 떠나기로. 당신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아이를 맡길게요. 언젠가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진실을 찾을 때까지.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미안해요, 도윤아. 사랑해요. 우리 아이도 사랑해주세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원망했던 은주였는데 사실은 희생한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강서연 비서님이 오셨습니다. 잠깐만. 나는 급히 편지를 상자에 넣고 금고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어와요. 서연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같은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내 딸로 보이니까요.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일정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나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은주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특히 웃을 때 눈꼬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회장님? 아, 네. 수고했어요. 서연이 나가려는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서연 씨, 네. 혹시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서연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서 나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요. 어릴 때는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굳이 찾고 싶지 않아요. 왜요? 버린 사람들을 왜 찾아야 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듯 아팠어요. 서연은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이유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같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서연이 나간 후 나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을 말하면 그녀가 믿을까? 아니면 더 상처받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했던 일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는 서울의 오후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30년 전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딸을 찾았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틀 후 회장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회장 오태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우리 그룹과 인연이 깊었던 그는 이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도윤 회장, 바쁜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부회장님. 앉으세요. 오태성은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정정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일에 너무 신경을 쓰신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새로운 수행비서 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보이신다고 하던데 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던 거죠. 그런 소문은 처음 듣는데요. 이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40주년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데 오태성의 말에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부회장님, 제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인사이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경우와 관련된 부분은
그때 서연이 노크를 하며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후 3시 삼성전자 부회장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알겠어요. 오태성이 서연을 힐끗 보더니 씩 웃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강비서군요. 정말 미인이시네. 서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을 잘 모시고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태성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회장님, 나중에 따로 시간 내서 차 한잔 해요. 그가 나간 후 나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태성의 말투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출발할까요? 우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평소처럼 서연이 먼저 차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서연이 차량 하부를 살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왜요? 서연이 바닥에 누워서 차 밑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몇 초 후 급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야 해요. 무슨 일인가요?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차량 하부에 폭탄이 있어요. 아마 시동을 걸면. 서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선가 삑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뛰세요. 서연이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폭탄의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이쪽으로. 서연이 나를 기둥 뒤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차량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연아. 내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량에 다가가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위험해. 그때였어요.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지하 주차장이 흔들렸어요. 불꽃과 연기가 치솟았고 차량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서연아. 나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서연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서연아, 정신 차려. 그녀의 머리를 내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면서 귀 뒤쪽이 보였어요. 초승달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딸이 나를 지키려다가 119에 신고했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곧 구급차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나는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서연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나는 복도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머리에 상처가 있어서 며칠은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내일 아침에는 깨어날 거예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보였어요. 하얀 붕대로 머리를 감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태성이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무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번 일로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난 것 같은데 수행비서를 교체하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누구인지. 아니요. 강비서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오태성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연을 이용해서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내가 지키려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죠. 30년 만에 찾은 내 딸을.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깨어난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회장님,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나는 병실 의자에서 밤새 지키고 있었거든요. 깨어났군요. 어떤가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일을 제대로 못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날 구해준 거잖아요. 서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서연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개인정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검색 기록에 수원 사랑의 집 주소가 있었어요. 나는 곧바로 수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이 있던 자리는 이제 작은 성당이 되어 있었어요. 옆에 수녀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 사랑의 집 고아원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왔는데요. 나이 드신 수녀가 나왔어요. 아, 그곳 말씀이시군요. 저는 그때부터 여기 있었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서연이라는 아이에 대해서요. 31년 전에. 수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 서연이요. 기억해요. 참 예쁜 아이였죠. 혹시 그 아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수녀가 들어갔다가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서연이 어머니가 남기고 간 편지예요. 서연이가 성인이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내 손이 떨렸어요. 제가 받아도 될까요? 서연이와 무슨 관계이신지요? 혹시 아버지일 수도 있어서요. 수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어요. 그럼 전해주세요. 서연이가 알아야 할 진실이에요. 차 안에서 봉투를 열었어요. 30년 된 편지였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서연아. 은주의 글씨였어요. 엄마가 너를 두고 가게 되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단다. 너의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 만나게 되면 그를 용서해 주렴.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한도윤이야. 큰 회사의 아들이었지.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이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단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에게 아버지의 성을 주고 싶었지만 그럼 찾아낼까봐 엄마 성을 줬어.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서연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그 사람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할아버지가 혼자 결정한 거야.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용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명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 엄마 하는주가. 하는주. 은주의 본명이었어요. 결혼 전 이름이죠. 나는 차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연이 내 딸이라는 확신. 은주가 혼자 모든 걸 감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숨긴 진실까지.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어요. 이제 서연에게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30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병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깨어 있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기분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은주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서연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봉투를 꺼내 보였어요. 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요? 네. 읽어보세요.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30년 만에 찾은 딸과 아버지의 만남이. 서연이 편지를 다 읽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 사이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계속 변하고 있었거든요. 놀람, 혼란, 그리고 마지막엔 차가운 침묵. 이게 정말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 저도 어제까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어요. 확실하다는 게 무슨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서연이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병원 검사실로 갔어요. 간단한 구강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와요. 의사의 말이었어요. 그 3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셋째 날 오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합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부녀 관계가 확실해요. 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확신이었거든요.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검사 결과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서연아, 회장실로 돌아가죠.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회장실에 돌아와서 나는 서연 앞에 앉았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내 아버지다.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정버려졌어요. 서연아, 그게 아니야. 내가 몰랐던 거야. 몰랐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30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어요. 아버지가 아니라 낯선 분이에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찌르듯 아팠어요. 서연아,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이요? 30년 후에? 서연이 일어섰어요. 죄송하지만 전 그냥 강서연이에요. 회장님의 수행 비서일 뿐이에요. 서연아, 제발.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서연이 나가려는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오태성이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사회실로 오실 수 있나요? 지금요? 네.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요. 나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에 도착하니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오태성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네요. 앉으세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인가요? 회장님의 최근 행동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오태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행동이요? 수행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말입니다. 상무 박진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뭔가요?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DNA 검사를 받으신 기록입니다. 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건 병원 CCTV 영상이에요. 전무 이성민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서연과 함께 검사실에 들어가는 내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설명해 주세요. 오태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그건 회장님이 직원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건 그룹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럼 DNA 검사는 왜 받으신 거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이사회실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이 나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은주의 편지와 고아원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오태성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나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30년 전에 고아원에 맡겨진 회장님의 친딸이에요. 오태성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여기 증거가 있어요. 서연이 편지를 펼쳐 보였어요. 제 어머니 하는 주가 남긴 편지입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있고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럼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 부녀 관계였던 거군요. 오태성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DNA 검사 결과가 99.9% 일치해요. 내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30년 전 출생 기록이에요. 서연이 고아원 서류를 추가로 내밀었어요. 오태성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부회장님, 더 할 말씀 있으세요? 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오태성이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그의 음모가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나가고 오태성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떴어요. 이사회실에 나와 서연만 남았어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아니,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서연아. 하지만 여전히 전 버려진 아이예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3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그녀가 나간 후 나는 빈 이사회실에 혼자 남았어요. 딸을 찾았지만 동시에 잃은 것 같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메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토요일 오전 회사에 나왔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오 부회장님이 임원 몇 분과 함께 오셨는데요. 회장실로 올라가신다고 하시네요. 제가 허락했나요? 아니요. 그런데 강행하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급히 회장실로 올라갔어요. 복도에서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뭔가요? 오 부회장님이 이사회 임시 소집을 했어요. 회장님 해임 안건을 상정한다고 해서요. 내 얼굴이 굳어졌어요. 결국 정면 승부를 걸어온 거였죠. 회장실 앞에 도착하니 오태성이 박진우 상무, 이성민 전무와 함께 서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군요. 오태성이 싸늘하게 말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뭐라고요? 이사회에서 결정했어요. 회장직 해임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박진우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사회 소집 통지도 받지 못했는데요. 응급 상황이었어요. 회장님의 최근 행동이 그룹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서요. 오태성이 회장실 문을 열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서연이 앞을 막아섰어요. 비서가 뭐라는 거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 결정은 무효예요. 너 같은 애가 뭘 안다고? 오태성이 서연을 밀쳤어요. 서연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서연아,
내가 달려가려는 순간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 녹음됐어요. 뭐? 방금 대화 전부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서연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오태성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야? 지난주 오 부회장님이 폭탄 설치 업체와 통화하는 장면이에요. 회장님 차량 폭발 사건의 배우죠. 오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디서 구한 거야? 회사 보안팀에서 확보했어요. CCTV와 통화 기록까지 모두요. 서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건 계좌 추적 결과예요. 오 부회장님이 용역업체에 송금한 기록이죠. 박진우와 이성민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둘이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어요. 야, 너희들. 오태성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 부회장님 체포되실 각오는 되어 계시죠?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경찰에 이미 신고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관들이 나왔어요. 오태성 씨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웠어요. 오태성이 끌려가면서 나를 노려봤습니다. 한도윤, 이걸로 끝이 아니야. 끝이에요. 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의 모든 음모가 밝혀졌어요. 오태성이 경찰차에 실려가고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서연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확보했나요? 보안팀과 함께 며칠 동안 조사했어요. 회장님을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해우그룹 회장 한도윤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숨겨왔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년 전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죠. 기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인은 제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최근에 그 아이가 저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바로 제 수행비서 강서연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했습니다. 서연은 제 친딸이 맞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회장님, 왜 이제야 공개하시는 건가요?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이죠. 나는 객석 맨 뒤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30년 동안 혼자 힘으로 자랐습니다. 훌륭한 여성이 되었어요. 앞으로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이어받게 될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수고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서연아. 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 볼까요? 아버지와 딸로서 말이에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요. 3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요. 천천히.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오태성의 음모는 끝났고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부녀, 재벌가의 숨겨진 진실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서연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였어요. 목요일 오후 회장실에서 업무 보고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네, 성을 바꾸고 싶어요. 성을요? 강서연이 아니라 한서연으로요. 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인가요? 네. 이제 제대로 된 이름을 갖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우리는 함께 구청에 갔어요. 개명 신청을 하러 말이에요. 한서연. 좋은 이름이네요. 공무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서연이 대답했어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서연이 말했어요. 아버지, 고아원 이야기 해드릴까요? 좋아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어릴 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면회 오는 가족이 있었는데 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그래도 원장 선생님이 좋으셨어요. 공부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꿈을 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꿈이었나요? 좋은 사람 곁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서연이 왜 수행비서가 되었는지.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뭐가요? 제가 지키려던 사람이 아버지였다니. 서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운명인가 봐요. 네, 운명이에요. 한 달 후 새로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이번에는 서연도 함께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나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 사람은 나의 딸 한서연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한서연은 저희 그룹의 이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특혜는 아닙니다. 그동안 보여준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서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플래시 세례가 계속되었지만 서연은 침착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 했던 거였군요. 서연이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이제 이해해요. 그 순간 나도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우리는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새 출발이네요. 그래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서연이 회장실을 둘러봤어요. 여기 사진을 걸면 어떨까요? 사진이요? 가족 사진요. 다음 주에 우리는 사진관에 갔어요. 30년 만에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작가가 말했어요. 자, 이제 웃어보세요. 나와 서연이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지었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완성된 사진을 받았어요. 액자에 넣어서 회장실 벽에 걸었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서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이제 진짜 우리 사진이 생겼네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네. 내일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집에서 밥 해드리고 싶어요. 30년 늦었지만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30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가족 사진 속 우리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30년 만에 진짜 미소였거든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아버지와 딸의 진짜 이야기가 말이에요.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 느끼신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